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둘 다 모두 바닥 대비 큰 폭으로 올라서 어느 정도 지금 임계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혹은 밀리면 매수한다라는 그런 심리는 살아있지만 여기서 주식을 마구잡이로 매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주체가 지금은 상당히 그런 심리 자체가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오늘 장중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미국 외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심리 속에서 한번 큰 폭의 출렁임을 겪었죠. 물론 아직까지 팩트인지는 알 수 없고 또 우리나라 정부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고요. 또 중국 공산당에서도 건강 이상설은 아직 사실 무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큰 폭으로 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은 안정을 좀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단기적으로 이런 어떠한 뭐 루머라든가 건강 이상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건 분명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유가예요. 그렇죠? 늘 상당히 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WTI 기준으로 마이너스 37.6달러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런 해프닝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전반의 흐름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긴 어떠한 포지션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기적 물론 이제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채권의 단기 방향성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이슈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주도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뭐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이상설이거니와 그거보다 더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유가예요. 국제 유가. 글쎄요, 뭐, 지금 6월물은 반등을 해서 20달러 근처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유가가 이제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마이너스 유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월물과 원월물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요. 특히 5월물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나온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업성 투자자가 아니 비상업성 투자자, 예를 들어서 원유 투기꾼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만기를 하루 앞두면 그렇죠. 이걸 예를 들어서 롤오버, 그러니까 근월물을 원월물로 대체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5월물을 갖다가 선물입니다. 6월물로 대체하지 않고 만기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실물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원유 상업적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지 않고 어떤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 투기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롤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월물 수요가 늘어나고 또 5월물 또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좀 나오는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면 당장 또 정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WT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뭐 차트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37.6달러 나오기도 좀 쉽지 않은 그죠? 바로 정상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유가 수준은 WTI 6월물 기준으로 한 20달러 정도 배럴당 그 정도에 있고요. 특히 두바이유나 블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4달러, 25달러 이렇게 현재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가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나 지금 최근 글로벌 증시가 급락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과연 기술적 반등일 것이냐? 아니면, 그죠? 아니면 다시 추세를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정상화를 찾고 있느냐? 이거 갖고 이제 우리 고민할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외바닥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유가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때요? 외국인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순매수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집중한 부분이 최근까지 증시의 반등이 실물 경기 회복을 동반하고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물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정면이에요.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주가만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언제든지 우리가 실물 경기를 WTI 기준으로 봤을 때 본다면 회복이 된다면 모를까 언제든지 주가는 다시 되밀릴 가능성을 염두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외국인 순매수 기조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특히나 최근까지의 반등은 아무래도 실물 경기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돈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 뭐 치료제, 렘데시비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회성, 일시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물론, 삼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의 임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죠? 치료제가 이제 거의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기 회복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로 수준의 금리,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사상 최초로 1% 아래로 내려가는 기준금리가 이런 상황이 나왔고, 또 미국 천문학적 어떠한 그 수준의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떠한 힘이 증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끌어올리지 않았나.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런 통화 정책, 천문학적인 돈을 썼으면 뭘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그래,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유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글쎄요.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다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물가 상승의 어떤 기대치가 낮게 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지금 현재 걱정되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유가가 저는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최근까지 올라온 건 상당히 다행입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대형주들, 어제 또 연결해서 삼성전자가 못 오르는 이유, 당분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과 지금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블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도 20달러 선이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감산을 여기서 더 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에서 아무래도 유가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 더 파격적인 어떠한 그런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까. 추후에 유가가 반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유가가 반등하는 어떤 수준까지는 합의점을 끌어낼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간에. 왜? 다 죽는 거거든요. 유가가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유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펙 플러스 뭐 미국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로 노력을 좀 할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 국제유가 수준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죠, 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게 바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라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또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글로벌 이 국제유가를 상승 어떤 추세 패턴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가 회복, 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가 바로 유가예요. 그죠? 이렇게 본다면 유가 회복이 조금 시간이 더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WTI가 중요하고 환율이 중요한 거는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유가의 회복이 지연이 된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그렇죠? 오늘 뭐 장중에 등장한 얘기들, 이 부분은 사실 글쎄요, 뭐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뭐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국제유가, 여러분들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중동계 자금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고 자금이 이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유가 하락이 굉장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심해졌죠. 그렇죠? 감산 합의가 조금 불발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지금 합의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글쎄 그래도 지금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수요에 비해서 이런 어떤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좀 이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유가가 이렇게 된다면 중동계 자금 또 유럽계 자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원유 재고 저장 용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만 아무튼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 유가가 사실 걱정이 되는 건 분명하다. 여러분들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주가에 주시장에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우리가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유가 돌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기 어렵다.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한 지금 현재 바닥 대비해서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특히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더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50% 이상, 절반 이상 좀 회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바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난 바닥까지는 가진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3월 14일이었나요? 바닥을 찍었던 그 지수 때까지는 뭐 갈 가능성이 크진 않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되밀릴 어떠한 그럴 어떤 가능성에 염두를 해보고 여러분들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 그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잠깐 또 브리핑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위독하다, 이거 팩트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CNN 보도보다는, 그렇죠. 청와대의 얘기들을 우리가 더 신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4월 16일 날 실질적으로, 김정은, 태양절이라고 하나요? 김정은 전 주석의 이제 생일이었어요. 그죠? 여기에 김정은 아들이 참배를 하질 않았다. 그럴 때부터 약간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쪽 김 위원장한테 좋은 또 무슨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또 자랑을 했었는데 북한이 이걸 또 부인을 했었죠. 이 부분도 조금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심근경색 수술 이후에 상태가 위중하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현대투자연구소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도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정보원 CNN을 통한 정보원 출처가 좀 불분명했고 뭐 좀 찌라시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긴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출렁거렸는데 하나의 또 우리가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오늘 꼬리를 많이 달아줬는데요. 장중에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출발은 아주 좋았었어요. 그죠?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무너졌죠. 그죠? 오전 10시 한 45분경부터 CNN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었고 팩트가 아닌 점이 이제 확인이 되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 증시는 뭐 정상화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기존에 요 정도의 상승 흐름은 또 회복이 될 수 있겠고 지금 1900선이 이탈이 됐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땐 1900선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코스닥도 보게 되면 뭐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지금 뭘 회복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 그런 어떤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김일성, 김정일 사망일 이후에 뭐 코스피 추이 뭐 이런 걸 좀 봤어요. 근데 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환율인데요. 사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을 볼까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오르긴 했어요, 장중에. 그죠?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뭐 한 1.6%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 한 9원, 오른 1229원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뭐, 환율이 뭐 급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해프닝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일단, 대형주는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그쵸? 왜냐면 유가, 국제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형주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오늘 어떤 해프닝 때문에 일부 오바돼서 많이 빠진 부분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래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좀 단기 해프닝 때문에 주가가 뭐라 그럴까요? 안 그래도 좀 막 8, 9, 19 불안한데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딱 나오니까 그냥 후두둑 빠지는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 반등폭이 컸어요. 바닥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더 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살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자금이 140조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하방 경직성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주가가 쭉쭉쭉 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도 안 사고 있고 그렇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가 기관이 여기서 쭉쭉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자 동학 개미 운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 대형주들을 계속 사서 올리면서 끌어올리기는 개인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대형주는 사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우리 회원님들한테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리스크에 관련된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유튜브 방송을 뭐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게 대형주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에 와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안으로 바이오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이오도 지금 뭐 치료제라든가 뭐 진단 키트, 백신 이런 건 다소 많이 올랐고 다소 투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렇게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피난처, 안전처를 좀 확보를 해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잘 올라가던 대북 관련들이 휘청거리고 빠졌어요. 그렇죠? 이 대북 관련주에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뭐 남광토건이 상한가를 기록하고요. 그죠? 뭐 남아토건, 현대건설, 우원개발, 뭐 대우AL 같은 것들이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었어요. 이 남강토건의 강세가 어떻게 될지 참 여러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대북 테마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에 따라서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 테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세팅이 되어 있는 한 종목이 있어요. 뭐 대북 테마를 떠나서도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 VIP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체험이라도 해보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시간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세가 많이 왜곡될 수 있어서 뭐 말씀드리기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은행 계좌 입금해 주시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그 입금하신 분 성함하고 현재 투자 금액, 보유 포트폴리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뭐 교통정리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이오 한 종목 또 뭐 대북테마 한 종목 이렇게 뭐 저희들이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좀 힘든 하루였어요. 막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없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치중을 할 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진 마세요. 지금은. 그렇죠? 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늘 주식공장장 TV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